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보게 될 부분은 5회차의 8-6가 되겠습니다. 8-6 4개 지문 중에서 두 번째 지문과 세 번째 지문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을 저와 함께 다뤄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135번에서 138번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5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이 나와 있어요. 세라 폭스라는 사람이고, 자, 밑에는 이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Dear Miss Fox, 폭스 씨에게 라고 호칭하면서 편지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pleased to inform you that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비동사와 pleased가 함께 쓰이게 되면 이제 기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이런 얘기죠. 자, 투동사 원형이 붙어서 가게 되면은 to hear하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to hear에 나와 있는 동사가 inform이거든요. 그 inform이라는 동사는 알리다, 전달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inform이라는 동사는 일단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이라는 형태. 자, 누군가에게 something에 관해서 알리다. 이건 뭐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A, B 이렇게 하셔도 되죠. A에게 B라는 내용을 알리거나 전달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form이라는 녀석은요, inform 다음에 사람 somebody가 오고 그 다음에 대절의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다. 의미는 같아요. 단지 그것이 구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제 전치사 of와 같이 가는 것이고, 절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접속사 that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inform이라는 동사는 이 전치사 of와 접속사 that과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inform과 연계된 전치사나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고요. 자, 이 형태로 of하고 대절의 형태를 보여주고 그 앞에 사람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나서 동사 자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적합한 동사 어휘는 무엇이냐, 이 동사 어휘 문제로도 변형이 돼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한테 that 이하라는 내용을 알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that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The WECO Recycling Program will commence in your area on April 5th라고 얘기했습니다. Recycling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 재활용 프로그램이죠. 자, WECO 재활용 프로그램이 will commence라고 얘기했는데, commence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start라든가 아니면 begin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사보다 약간 격식 있는 그러한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는 같아요. 자, 그러니까 WECO 재활용 프로그램이 in your area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시행이 될 거예요. 언제? 4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활용 프로그램이 4월 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점을 당신한테 알려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residents who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빈칸 이렇게 갔죠. resident는 거주민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who는 자, resident를 받아갑니다. who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했는데 participate in은 in 이하에 참석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관사 더와 함께 빈칸이 나오고 135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뒤쪽에 will be issued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장 구조는 자, who부터 시작해서 이 빈칸 부분까지가 바로 resident를 수식하는, 앞서 나오는 거주민을 뜻하는 resident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더 이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주민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will be issued는요. 자, 문대에 위치하고 있는 resident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resident가 주어고요. who부터 해서 빈칸까지가 resident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식어죠. 자, 그리고 나서 will be issued가 바로 이 resident라는 주어의 동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ssue라는 동사는 제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발급을 해주거나 뭐 지급을 해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예요. 자, 그럼 거주민들인데 빈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주민들에게는 will be issued, 지급이 되는 거죠. 무엇이 지급이 되냐면 a green wheeled container이라고 얘기했어요. 초록색에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바퀴가 달려서 굴러가는 wheeled container, 용기죠. 용기,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초록색에 바퀴가 달려 있는 용기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135번 문제부터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135번 문제의 선택지를 봤더니 서로 다른 4개의 명사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35번 문제는 빈칸에 적합한 명사어휘를 태결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내용을 파악하면은 사실 빈칸에 적절한 명사어휘는 생각보다 빨리 정답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웨커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자, 빈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주민들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앞서 언급하고 있는 웨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명사어휘가 135번의 빈칸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A를 봤더니 이니셔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플랜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35번에 가장 적절한 명사어휘는 바로 initiative가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B의 hearing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그렇기 때문에 recycling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C의 competition은 경쟁이지만 뭔가 순위를 놓고 다투는 경쟁, 혹은 상금을 놓고 다투는 경쟁, 다시 말해서 대회를 지칭하는 말로서도 competition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역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하고는 관련이 멀죠. 그래서 C도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D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to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고 136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container이 나왔고요. 컴마 찍고 please call,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의 exhibition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명사어휘죠. 전시회입니다. 따라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단어로서 역시 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의 initiative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요. 자, initiative는 프로그램과 plan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to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고, 자, 이 자리에서 136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a container, 용기가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바로 a green wheel container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please call,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오면서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라는 자,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6번의 선택지를 봤더니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사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136번 문제는 이 빈칸에 적절한 동사어휘를 태결해달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앞서서 이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주민들에게는 초록색의 바퀴가 달려있는 그 재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 이하의 빈칸, 다시 말해서 136번의 빈칸 자리에 적절한 동사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뒤쪽에 연락을 취하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목적이나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컨테이너를 받기 위함인 거죠. 자, 그렇다면 136번 문제의 선택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의 선택지 A를 봤더니 준비하다라는 prepare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급을 받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prepare 오답으로 소거해야 되겠고요. 자, B의 return이라는 말은 뒤쪽에 목적어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 return은 이제 반납하다라는 뜻이 되죠. 목적어가 없이 쓰이게 되면은 되돌아오다,
복귀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인 거고요. 그런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컨테이너를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B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C의 repair은 수리하다죠. 고장난 적이 없는데, 부서진 적이 없는데, 예, 수리도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답으로 역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D를 보시게 되면 request 요청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에 request가 위치하게 되면은 용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맥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따라서 136번 문제 정답은 D의 request라는 동사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은 내용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urbside recycling will take place twice a month라는 내용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curb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도로를 보시게 되면은 차도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자, 인도하고 차도 사이의 경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길쭉한 돌덩어리로 경계를 지어놨거든요. 자, 이 돌덩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경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curve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택시 잡을 때 인도의 이 차도하고 인도의 이 경계선 부분에 테두리 부분에 서서 택시를 잡습니다. 물론 이제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자기 성격을 못 이기고 차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택시를 잡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택시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인도 차도 경계석 부분, 요 테두리에 서서 택시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발 딛고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연석, 경계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 딛고 서 있는 게 바로 curve예요. 예, 그래서 curside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길가죠.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재활용품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걸 수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를 수거해 가는 것을 curbside recycl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will take place twice a month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달에 2번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내용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컴마 찍고 rather than once a week로 이어지고 있어요. rather than이라는 말은 than 이하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once a week는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거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달에 2번 수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컴마 찍고 뒤에 또 다른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as initially proposed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initially라는 부사는 최초에, 초기에, 처음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어휘예요. proposed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안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이때에서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curbside recycling은 일주일에 한 번 수거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달에 2번 수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7번 문제가 출제되는 빈칸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trips to neighborhoods will be less frequent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trips to neighborhoods는 무슨 얘기냐면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그 움직임, 그 이동을 trips to neighborhood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뒤쪽에 will be less frequent라고 얘기했는데 frequent는 종종 자주라는 뜻으로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less가 붙었어요. 되게 이제 덜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less frequent라고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덜 빈번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횟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야 되는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사실 앞의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재활용품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면 한 달에 4번 하잖아요. 근데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한 달에 2번 수거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죠. 그렇다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는 그 횟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자, 이어서 컴마 다음에 which라는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which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사물과 관련된 선행명사를 받아갈 수도 있지만 which 앞쪽에 등장하고 있는 절 전체의 내용을 통으로
선행사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which가 바로 앞선 trips to neighborhoods will be less frequent라는 절 전체 내용을 통으로 선행사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수거할 수는 없어요. 그 분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Which will lower fuel cost and emissions라고 얘기했는데, fuel cost는 연료비예요. 예, 연료비. 이 기름을 삼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이 연료비를 lower 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ower이란 동사는 인하시키거나 낮추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는데, 낮춘다라는 건 결국 감소한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름값을, 연료비를 감소시켜주고, and emissions라고 얘기했는데, 이 emission이라는 말은 가스의 배출을 뜻하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 배기가스의 양도 낮추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는 각자 단독적으로 쓰이고 있는 두 개의 독립된 절 사이에 빈칸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두 절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연결어를 우리는 접속 부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37번 문제와 같은 구조에서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항상 이건 접속부사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7번 문제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7번 문제 A를 봤더니요, after all이 나와 있는데, 이 after all이라는 말은 뭐 결국에는 혹은 뭐 어찌되었던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앞서 말한 것을 다시 언급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의 furthermore 같은 경우는 더욱이 덧붙여서 추가로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추가나 첨가의 의미가 강한 그런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C의 as a result 같은 경우는 앞선 무엇인가에 따른 결과로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인과의 의미가 부각되는 그러한 접속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의 in fact는 사실은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강조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접관계나 순접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행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라는 게 어떠한 행간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역할이 달라지는 경우는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웃기네라고 얘기할 때 진짜 웃겨서 웃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비꼬아서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 얘기에 동감을 안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서 웃기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시니컬하게 상대 얘기에 동감하지 않을 때, 동의를 표하지 않을 때 웃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실은 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는 은밀한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 사실 그는 국정원 요원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된다면 이때 사실은 이라는 말에 순접의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회사업가의 모습으로서 살아왔는데 사실 그는 연쇄살인마였다. 자, 이렇게 사실은 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면 이때는 역접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는 거죠. 자,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희생되어 왔다. 사실 지구는 산업혁명 때부터 지구는 항상 아파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때 사실은 이라는 말은 지구가 인간들에 의해서 희생되고 인간들에 의해서 항상 착취돼서 항상 그 아팠었던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설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D의 in fact는 강조의 역할을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역접이나 순접 관계로서 쓰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37번 빈칸 앞뒤의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37번 빈칸 앞자리에는 한 달에 2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다시 말해서 한 달에 4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 방안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본래 제안대로 한 달에 2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럼 한 달에 4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보다 한 달에 2번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해서 동네와 동네를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어떤 그런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에는 기름값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한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절의 내용은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빈칸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빈칸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결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137번 빈칸 자리에 적절한 접속부사로서는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접속부사가 정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선택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접속부사로는 바로 C의 as a result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면서 138번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실게요. A list of recyclable materials can be found in the enclosed brochure 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list는 목록이죠. 그리고 recyclable 하게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자, 그 뒤에 등장하는 materials라는 명사는 대개 재료 아니면 자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a list of recyclable materials라고 얘기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목록입니다. can be found 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목록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은 in the enclosed brochure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enclosed는 동봉되거나 첨부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죠. brochure 이라든가 pamphlet이라든가 catalog 같은 말들은 다 소개책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첨부된 소개책자 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는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뭐와 관련된 정보죠? on schedules of citywide recycling programs입니다. citywide라고 얘기하면은 도시 전역에 걸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citywide recycling programs라고 얘기하면 시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재활용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 여러 재활용 프로그램들의 일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visit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 나오고 마침표 꽝 찍었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빈칸과 함께 138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38번 문제는 빈칸에 적절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138번 문제 선택지 A를 보시면은요, We hope that you will take part in this important program 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지문의 전체 내용이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은, 주민들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는 자,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38번 문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B의 내용은요. Your container will arrive at your door within 7 days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당신 집으로 도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within 7 days라고 얘기했으니까 7일 이내에 당신 집으로 용기가 배달이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컨테이너 얘기는 이미 앞서서 언급이 돼 있죠. 지문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컨테이너 얘기가 나오기에는 그 중간에 내용적 갭이 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의 내용은 이 138번 빈칸 자리에 나오기에는 좀 내용이 갑작스럽고 좀 친숙한 말로 얘기하자면 좀 생뚱맞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B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C를 보시면은 Please make sure not to put broken glass into the container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ake sure는요, 기본적으로 뒤쪽에 투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대절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긴 한데 뭐 어떤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make sure의 의미 자체는 변화는 없어요.
make sure 다음에 투부정사구가 오게 되면 필히 to 이하 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대절이 오게 되면 필히 that 이하의 내용이 되도록 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C 같은 경우는요, 투부정사구 앞쪽에 not이 붙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절대로 to 이하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broken glass라고 얘기하면 깨진 유리 조각을 말하죠. 자, 그러면 C의 내용은 깨진 유리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이 용기 안에다 절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138번 빈칸 자리는 지문이 이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언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재활용품 용기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새로운 화두를 갖다가 이 자리에 또 던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내용적 흐름과는 거리가 좀 멀죠. 그렇기 때문에 C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택지 D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ity has invested an enormous sum in this project라는 내용인데요. 시에서 investi라고 얘기했죠. has invested,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enormous는 거대하고 엄청난 규모나 크기를 뜻할 때 쓰이는 형용사고요. 이 sum이라는 말은 총개나 총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했다라는 게 됩니다. 어디에요? In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다가. 역시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빈칸 자리에 위치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에서 이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갖다 만약에 투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면 사실 지금 이 138번 이 빈칸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자리는 어쨌든 간에 지문이 끝이 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 건데, 이 자리에 이런 재활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이 자리에 위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138번 빈칸 자리보다는 앞서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8번 문제는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A가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문은요, 139번에서 142번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메모입니다. 메모랜덤이죠. 우리말로는 회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람이라는 거는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전달되는 서신인 거예요. 그걸 회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메모랜덤인데 줄여서 메모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짤막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메모가 아니에요. 회람을 뜻하는 메모랜덤의 줄임말로서의 메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의 이제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모랜덤이라고 나와 있어요. 회람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발신자가 앤나 호프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직함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Personnel Directo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to all employees 이렇게 나왔으니까 발신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의 회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회람이 전달되는 날짜는 6월 8일이고요. June 8th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목은 The Registration of Miss Lisa Evans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Resignation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임이나 사직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The Resignation of Miss Lisa Evan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Lisa Evans라는 사람의 이제 사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회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iss Lisa Evans announced yesterday that이라고 얘기했죠. 이 Lisa Evans라는 사람이요 발표했답니다. 어제 뭘 발표했습니까? that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거죠. she will 다음에 빈칸 나오고 있고요. 이 빈칸 자리에 139번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빈칸 뒤쪽에는 as president of Bloojet Airlines next Mon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Bloojet Airlines라고 얘기하면 블루젯 항공사죠. 그리고 앞쪽에는 president라는 직함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직함 앞에 붙는 전치사에서는 뭐뭐로서 혹은 뭐뭐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그녀가 무엇인가를 하기는 합니다.
예, 무엇인가를 하기는 합니다. 이 블루젯 에어라인스라는 항공사에 이 사장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이어지는 내용은 to start our own aviation business라고 얘기했어요. 비즈니스라는 말은 이 가산명사로 쓰이게 됐을 경우에는 회사를 뜻하고요. 불가산명사로 쓰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업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start her own이라는 이 말을 고려하실 때 비즈니스에는 사업보다는 회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자신만의 항공회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창업한다는 얘기예요. 창업한다는 얘기죠. 그럼 창업을 하려면,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자기가 기존에 다니고 있던 남의 회사는 당연히 그만둬야죠.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같이 동시에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39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139번 문제의 선택지를 봤더니 A번에 serve가 나와 있어요. serve가 나와 있습니다. serve as로 가게 되면 as라는 직함을 수행하는 게 되는데, 지금 창업해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로 가야 되잖아요. 창업해서 자기의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회사에서 일을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A의 serve는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B의 assume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assume이란 동사를 떠올리시면은 많은 분들이 뭐 추정하다, 가정하다, 그죠? 아주 강력하게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로서의 의미만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assume 다음에 어떤 업무가 나오거나 assume 다음에 직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 업무를 맡게 되거나 그 직책을 맡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지금 assume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업을 하려면 기존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는 때려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C의 layoff는 해고시킨다라는 얘기인데, 뒤쪽에 일단 누구를 해고시킬 것인지 이 목적어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 이 사람 뭐 지금 창업하겠다라는데 무슨 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녀가 누구를 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녀 창업해서 나가겠다라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적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D번에 스텝다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스텝다운은 말 그대로 자기가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임한다라는 resign이라는 동사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정기토익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따라서 정답은요, D의 스텝다운이 되겠습니다. 결국 빈칸에 스텝다운이 들어감으로써 그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이 이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블루젯 항공사라는 회사의 사장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She was very instrumenta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instrumental이라는 형용사는요, 어디서 파생돼서 나온 형용사냐면 우리한테 친숙한 명사어휘가 있죠. instrument라고 도구를 뜻하는 명사어휘가 되겠습니다. 이 명사어휘의 형용사 형태가 바로 instrumental입니다. 자, 우리가 일이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나 작업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바로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instrumental이라는 형용사 형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구처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가 돼요. 자, 그러니까 she was very instrumental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느냐 하면 in shaping our growth라고 얘기를 했어요. shape라는 말은 명사어휘로서는 형상이나 모양새를 뜻하는 그런 명사어휘인데요. 자, 그런데 shape라는 말을 동사로 전환해서 쓰게 되면 무엇인가의 형상을 빚어내거나 모양새를 빚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형상이나 모양새를 빚어내게 되면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실제 현실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hape라는 말을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거나 무엇인가를 현실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거든요. 자, 지금 instrumental 뒤쪽을 보시게 되면 in shaping our growth and direction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growth는 성장이죠. direction은 방향이고,
그럼 이 회사의 성장을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이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을 현실화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와 관련된 방향이냐면 as the nation's leading low-cost airliner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low-cost airliner 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저가 항공사입니다. 자, lead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의 형용사는 업계를 선도하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 어휘로서 시험 문제에서도 우리 토익에서도 이 어휘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제가 당부드렸었던 그런 어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The nation's leading low-cost airliner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나라의 저가 항공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저가 항공사로서 여기 전치사에서는 뭐뭐로서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로서의 에서예요. 자, 그럼 이 나라의 저가 항공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그런 업체로서 이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을 실제로 현실화 시키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된 거죠. 큰 도움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she made a considerable contribution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considerable 이라고 얘기하면 꽤 상당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예, 역시 뭐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한 contribution, 기여를 했어요. 어디에? to the expansion. expansion 앞에서도 다룬 바 있죠? 예, 확장입니다. 확장. 자, to the expansion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사세 확장에, 우리 회사의 사업 확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에 빈칸이 나오고 이 자리에서 140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40번 문제의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몇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든 간에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것이 정답을 제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40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14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초반 내용은 이렇습니다. We have undertaken formal organizational changes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undertaken은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인 거고요. 동사의 원형은요. 이 undertaken의 동사의 원형은 undertake입니다. undertake라는 동사는 무엇인가를 착수하거나 시작하다라는 의미 혹은 무엇인가를 떠맡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럼 we have undertaken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착수했다, 우리가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formal organizational changes라고 얘기했으니까 formal은 공식적인이죠. organizational changes라고 얘기하면은 회사의 구조의 변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 조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공식적인 어떤 그러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within the company라는 전치사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withi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이내에라는 뜻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ithin the company라고 얘기하면은 회사 내부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사내에서 공식적인 어떤 구조 조정에 우리가 착수를 했어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스 이사벨라 초이, our vice president라고 얘기했죠. 지금 부사장님이 이사벨라 최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will take over the duties라고 얘기했습니다. take over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직함, 어떤 직책을 맡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럼 will take over the duties. duties라는 말은 세금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나 업무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will take over the duties of Miss Evans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사임하는 사장님의 업무를 지금 부사장님인 이사벨라 최라는 사람이 맡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자 소개하는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We expect Miss Choi to bring her 빈칸 experience 이렇게 가고 있네요. her과 experience 사이에 빈칸이 나오고요. 자, 이 자리에 141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는 이 초이라는 사람이 그녀의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새롭게 사장님이 되는 이 초이라는 사람한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41번 문제 선택지를 봤더니 extend라는 동사를 어떠한 어형으로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용 문제인데 일단은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라는 명사 앞쪽에 빈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에는요. 이 명사인 experience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 어용이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1번 문제 선택지 중에서 B의 extend는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됩니다. 자, A의 to exten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 투부정사 형태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어떤이란 맥락으로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투부정사 형태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어떤이란 맥락으로 전치 수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to expand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C와 D 중에서 정답을 하나 택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C하고 D는요, 모두 다 이 extend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어형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둘 다 extend의 형용사 형태라는 거죠. extend라는 동사는 시간이나 길이를 연장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또한 범위를 넓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extend라는 동사는 형용사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extended라는 형용사는 extend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는 extend라는 동사의 의미 중에서 시간이나 길이를 연장하다라는 쪽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동적 완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tended라는 형용사는 시간이나 길이가 연장이 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의 형용사가 돼요. 반면에 extensive라는 형용사는 extend라는 동사에서 범위를 넓히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extensive라는 형용사는 결론적으로 포괄적인, 종합적인, 범위가 넓은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용사가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라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tended하고 extensive하고 둘 중에 어떠한 형용사가 더 잘 어울리겠습니까? 시간이나 길이가 연장된 상태를 뜻하는 extended보다는 폭넓은 경험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extensive가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1번 문제 정답은 D의 extensive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tended라는 형용사와 extensive라는 형용사 이 두 개의 형용사는 모두 다 정기토익에서 어휘 문제나 어형 문제로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어 왔어요. 자, 그러니까 141번 문제 정답으로서 extensive라는 형용사가 제시되었다고 해서 이 extensive라는 형용사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이 형용사, 두 개의 형용사를 모두 다 본인의 것으로 숙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녀의 폭넓은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여러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쌓아왔네요. 자, 뒤에 보니까 in airline plann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공기획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은 거고요. finance, 재무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and leadership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책이 부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장 직책이라는 게 많은 직원들과 임원들을 이끄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사장직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리더십 분야에서도 이제 경험이 쌓인 거고요. 이렇게 폭넓게 경험을 쌓았는데 이 경험 쌓은 것을 어디로 가져오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to this new position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장직이죠. 에반스라는 사람이 맡았던 바로 그 사장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폭넓은 경험을 잘 살려서 사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we're confident that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confident라는 형용사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으로 차 있는 상태를 뜻하죠. 그러니까 we're confident that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that 이하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that 이하를 봤더니 our new president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사장님이. 자, 그리고 빈칸이 나와 있고 142번 문제가 여기 빈칸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빈칸 뒤쪽을 봤더니 our company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목적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142번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동사 자리인데 그리고 그 뒤쪽에는 전치사 to와 함께 new levels가 나와 있습니다. new levels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수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뒤에 전치사 of하고 우수함을 뜻하는 excellence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자면 우수함의 어떤 새로운 수준, 새로운 단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회사 지금도 우수하지만 좀 더 이제 우수한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with your support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회람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수신자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전 직원에게 전달이 되는 사내 통신문, 회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수 관점이 아니라 복수 관점에서 바라봐야죠. 그러니까 with your support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42번 문제의 선택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42번 문제 선택지 봤더니 lead라는 동사를 어떠한 어형으로 취할 것인지 물어보는 어형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예상은 했죠. 142번 문제가 이제 동사의 자리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자, 우리가 동사 어형 문제를 풀 땐 일단 어떤 순서로 풀었었죠? 절을 구성할 수 없는 투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의 준동사부터 일단 오답으로 소거를 하고, 자, 물론 지금 선택지에서는 준동사 형태는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따지고, 그 다음에 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시제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art 6에 나오는 동사 어형 문제는요, 그 동사 어형 문제가 출제되는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게 뭐 Part 6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부사 표현이 등장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Part 6는 내용을 꼭 정독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 그 다음에 시간적 흐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지금 같은 142번 문제, 동사 어형 문제 같은 경우를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our new president는 단수주어예요. 자, 그렇다면 뒤에 오는 동사도 단수동사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A의 lead 같은 경우는 단수동사 형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은 단복수 관점에서 봤을 땐 복수동사 형태라고 보셔야죠. 자, 따라서 A의 lead는 오답입니다. 자, 이어서 B를 봤더니 will lead가 나와 있는데 조동사 본동사 구조로 가는 경우나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 형태인 경우에는 주어동사 수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려두시고요. C하고 D 같은 경우는 각각 is하고 has가 단수동사 형태이니까 뭐 C, D도 그냥 살려놓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빈칸 뒤쪽에 our company라는 명사 목적어 나와 있어요. 자, 명사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동구조가 아니라 능동구조라는 얘기가 되죠. 자, 따라서 수동태 구조인 C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능동구조인 B의 will lead하고 D의 has led 둘 중에 하나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시제를 알 수 있을 만한 관련 부사 표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문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죠. 그 안에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이 부사장 아직 사장 안 된 거고 이제 사장을 맡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회사를 맡아서 이끌어온 상태를 뜻하는 has led는 이 자리에 부적절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의 will lead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인에는요. Thank you for all your efforts to keep us strong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감사드려요. For all your efforts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려요. 이런 얘기죠. 이 노력은 어떤 노력입니까? To keep us strong. 우리 회사가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140번 문제. 빈칸에 적합한 내용의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140번 빈칸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가 140번 자리인데요. 빈칸 앞뒤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이미 내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140번 문제 선택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봤더니요. She will bring passion and professionalism to our airline company in the fut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열정, passion, 열정이죠. 열정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and professionalism, 전문성도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로요? To our airline company, 우리 항공사로. In the future, 미래, 향후에.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을 딱 보시면서 그리고 초반에 바로 she will bring passion and professionalism 이란 말 나오는 부분에서 이미 140번 빈칸 자리에는 부적절한 내용이구나 해서 오답으로 이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사장은 아직 소개도 안 됐는데 그 새로운 사장이 우리 항공사의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어긋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B를 보도록 할게요. B는 The former president has used innovative ideas and methods to increase our sale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The former president라는 말에서 오답이라는 거를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사 에반스라는 지금 현 사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날 퇴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장이에요. 사장직을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태인데 The former president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럼 리사 에반스가 현재 사장인데 그걸 인정한 상태에서 The former president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리사 에반스라는 현재 사장이 부임하기 이전 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 이전 사장은 앞뒤에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 140번 빈칸 자리에 리사 에반스라는 현재 사장이 부임하기 이전 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B의 내용은요, The former president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미 이거 오답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B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 사장님이 has used innovative ideas and method.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사용했대요. To increase our sales. 우리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Our company is recognized as라고 얘기했는데 recognize가 인식하다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as 이하로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의 회사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hanks to your dedications.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Your dedications에서 dedication이라는 말은 이제 헌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헌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 중에 하나의 회사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140번 자리에 빈칸 자리에 위치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빈칸 앞자리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리사 에반스라는 사장님이 다음 주 월요일날 퇴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으로서의 업적을 공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회람 자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리사 에반스라는 현재 사장님의 퇴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0번 자리에다가 우리 회사가 이만큼 큰 거는 직원 여러분들 당신들 노고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리사 에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고는 연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내용의 단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C도 오답으로 소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지 D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our hard work and leadership over the years 라는 내용인데 express는 표현하다라는 뜻이고요. appreciation은 감사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 감사의 대상이 뭐냐면 for her hard work입니다. 그녀의 노고 and leadership, 그녀의 리더십이에요. over the years, 지난 수년간에 걸친 그러니까 지난 수년 동안 사장직을 행하면서 그녀의 노고 그리고 그녀의 리더십에 우리의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직 사장님의 퇴사와 아주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차의 Part 6 문제도 저와 함께 다 다뤄보셨어요. 자, 내용 정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5회차의 Part 7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풀이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